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교재 377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매도한 경우에 법률금에 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과실수취권과 이자 문제거든요.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꼬시는 게 매매계약 후 등기해준 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등기 여부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인도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다만 인도 받기 전에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해요.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3번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게 아니라 뭐죠? 등기를 받은 거죠. 아예 또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기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A가 B 소유 토지를 200평을 평당 20만 원 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제가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수량 지정 매매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가장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은 200평에 얼마 이런 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당 20만 원, 평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게 수량 지정 매매로 평가됩니다. 그때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죠.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전부거든요. 따라서 실측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또 제척기간은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죠?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3번 A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져가지고 5번은 같은 취지입니다.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수량 지정 매매죠. 매수 을이 측량 결과 90평으로 밝혀진 경우 수량 부족입니다. 그러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틀린 것은 3번 을이 악인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이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이거는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죠. 이때는 선이라면 물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 틀린 것은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서 담보 책임하는 문제를 간단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국 쟁점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니까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측에 제7장 임대차입니다.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주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반드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객체는 물건이다.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을 보시고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인데 1번 최장기에 제한해가지고 맨 처음에 제한이 없다라 나와있죠. 원래 민법은 지금 현재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임대차는 최장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옳은 질문이 되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할 때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최단기의 제한인데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기간의 연장이 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갱신 물론 가능하고요. 2번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권이 있고요. 갱신 청구당하면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3번 건물에 관한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자 우리가 전세권은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라고 했는데 요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것이 요건이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인데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개월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임대차에 효력해서 1. 임대인의 의무. 자, 임차권은 차권입니다. 따라서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또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비용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 비용상한 청구권을 청구하는 시기입니다. 필요비의 경우에는 지출한 때 바로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요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의 제한이 있네요. 반환받은 날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나오죠. 기억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번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디귿번에서 법정 담보원 물권이 나와 있는데 총 3가지인데 우리 2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요. 이거는 법정 저당권이고요.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요건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 된다. 뭐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나올 부분은 아니니까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측에 리을번에서 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해지당하고 해지당하면 임차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익이 분입니다. 따라서 조금씩 안 낸 것이 이익이 치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달이 아니라 이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월세면 2달 치겠지만 만약에 연세면 2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해가지고 1번 임차권의 양도.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면 1번 이 양도 자체는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다만 2번 임대인과 양수인 관계에서 넘겨보시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관계는 즉시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요. 양도인은 그 임대차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거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 2번 전대차에서 1번 동의 없는 전대차는 동의 없는 양도와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2번 동의가 있는 전대차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가 이루어지면 전차권자는 전차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신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차인은 의무 많은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는데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 측에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권리금은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옵니다. 종료 원인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된다. 2번 해제 통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3번 해지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되는 해지권이 나와 있는데 총 5가지 사이인데요. 일단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해지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하는 거니까 이 4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둘 간의 관계는 물론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문제를 봐야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상권과 임차권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1번 지상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치료 지급 연체 때 그 소멸 청구할 수 있으나 X죠. 5년이 아니라 2년이고요. 임차권의 경우에는 1기의 참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1기가 아니라 2기입니다. 2번 토지 사용의 대가인 치료 지급이 지상권의 경우에는 성립 요건 되지만 임대차 경 요건이 아니다.
뒤바뀌 있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3번 지상권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단 기간만을 정하고 있다. X죠. 자, 일단 지상권도 임차권도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거죠. 4번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임 증감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X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2번도 지상권과 임차권 차이가 나는 문제고요. 틀린 걸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에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일단 지상권자에게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만약에 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이면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자, 넘기셔서 3번 문제도 잘못된 거 틀린 걸 찾는데 4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자, 등기하면 여전히 채권입니다. 다만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가질 뿐인 거죠. 따라서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는 지문은 X고요. 별거 아니지만 아주 잘 나온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보전 등기를 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적극적인 의무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존행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이러한 보존행위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요. 거절하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죠?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자,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인에게 면제, 의미도 좀 명확하지 않고요. 아마 차임이 면제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물론 뭐죠? X인 지분인 거죠.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자, 항상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가. 5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년불에 달하는 경우 X죠. 2년이라는 보장이 없죠. 2기분이죠. 따라서 월세면 2달 칠 수 있고 연세면 2년 칠 수 있으니까 2년분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 틀린 걸 찾는데 4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오히려 이렇죠. 무단으로 전대했다, 양도했다.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명백히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을 구별하네요. 1번 보시면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이 뭐죠? X가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보시면 7번 문제가 나오죠.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 연체차임 등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제해 줄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고요. 또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아주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물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사유로 소멸돼야 되겠죠. 만약에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지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여러 규정 중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은요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0번 다음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임의 규정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비용상환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없네요. 근데 2번을 보시면 어차피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위에서 전대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차피 뭐에 제한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제한은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겠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11번이 나오는데 자, 법정갱신의 요건입니다. 자, 전세권은 어떻게 되나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히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세권은 법정갱신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임대차는 어떻다고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나가라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또 막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2번입니다. 자, 2번이 답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유효합니다. 그죠?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계약도 뭐죠? 유효하고도 뭐예요? 가능한 겁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뭐냐면 자, 부합이 되면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고 부합이 되면 그것은 이미 임대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건 더 사라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때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갑니다. 다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독립성이 있다면 여전히 임차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 건 더 사라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취권 문제죠. 자, 유익비는 목적물을 개량한 것이니까 유익비를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내 건데 사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뭐가 성립되지 않냐면 유치권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두 가지 지문이 뒤바뀌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문제도 좀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해요. 민법상 임대차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해가지고 나오면은 자꾸 뭘 떠올려서 문제를 푸시게 되냐면 주택 임대차나 전세권을 써올려서 문제를 푸시려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인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15번은 이제 판례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1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죠. 따라서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차임 불증액 특약을 했어. 요 차임 불증액 특약이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증액하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요 특약이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1번과 같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때는 요 특약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례인 거예요. 1번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건 뭐예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형평의 엄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죠?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불증액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2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3번
통상의 임대차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원칙은 뭐죠?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5번 지문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16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